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포마켓을 운영하는 이 아치서울의 최유미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공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아치서울 이 법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아치서울은 네. 오프라인 매장 공간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플랫폼인 공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젊고 에너지 넘치는 팀원들 10명으로 이루어진 네. 스타트업입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이제 6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겪는 데스밸리를 경험하는 약간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데스밸리라고 한다면 예. 작년 한 재작년쯤 말에 저희는 이미 이미 한번 겪으셨군요.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흔히 맞닥뜨리는 네. 이제 BM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음.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극복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이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를 잘 극복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 단단하게 성장하실 일만 남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마켓의 주요 사업 분야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공포마켓은 네. 여러 소상공인 분들 네. 오프라인 매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그 공간에 맞는 그 브랜드들 그리고 광고주분들을 매칭을 해서 광고 혹은 뭐 제품 판매, 미니 팝업 같은 마케팅 판매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나오는 화면처럼 저런 이제 다양한 사이니지를 놓고 이 소상공인의 이런 점주의 매장에서 해당 광고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저희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공간과 광고주분들을 매칭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존의 이런 드럭스토어나 다양한 팝업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다라는 기존의 다른 또 스타트업들은 많이 있는데 약간 차별화된 점이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광고주를 매칭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단순히 공간만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내에 있는 매장 점주들과도 협업을 해서 네. 이제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많은 큰 비용과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매장 내에서 나의 상품이 판매되거나 홍보되고 또 마케팅 활동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통상 뭐 팝업이라고 하면 공간 전체를 쓰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저희는 이제 매장 소상공인 분들의 그런 공간의 일부를 네. 팝업 공간으로 저희 전용 매대를 비치를 해서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서 이 공포마켓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이 대형 카페에서 네. 한쪽 공간에 이 공포마켓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원래 카페였는데 이 네. 공포마켓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습니다. 판매를 해서 브랜드 홍보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1,200여 개의 공간과 지금 네. 공간 협업을 맺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공포마켓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약 400여 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00여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네. 그런 공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그 광고 미디어 네. 매대도 저희가 광고를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을 직접 비치를 해두고 고객들이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저런 형태의 브랜드 미니 팝업 매대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 주로 뷰티나 식품류 기업들로 위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주로 이제 상품 위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F&B 상품 그리고 뷰티 상품 이런 브랜드와 주로 협업을 이루었다면 네. 지금은 저희가 광고 아까 보셨던 미디어 매대도 저희 비즈니스로 최근에 추가가 되어서 네.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의 네. 행사 그리고 박람회 이런 다채로운 홍보 활동들을 5개 광고에 조금 대체
채널로서 저희를 많이 또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반적인 매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커머스 판매도 가능하고 해당 공간에서 다른 광고주를 연결해서 광고도 진행이 가능한 그런 공간 활용 플랫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품 마켓에는 다양한 경쟁자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에 대비해서 좀 강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통적인 저희의 경쟁자들은 네. 5개의 광고 매체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그 공간을 꾸미고 이제 거기에서 그 팝업 활동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방문자 데이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네. 이러한 그 방문객 데이터와 그 브랜드들의 타겟 네. 데이터들을 저희가 매칭시키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율이 더 늘어나고 네. 또한 광고비 효율 면에서 최적의 효과를 찾는 네. 그런 저희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기존의 그 저희 경쟁자들의 네. 그런 단점과 이런 것들을 보완한 그러한 저희가 플랫폼입니다. 네. 기존의 5개 광고라고 하면 이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혹은 뭐 버스라든지 트럭의 이 외관의 광고를 하는 형태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이 맞습니다. 광고의 전달이었는데 이 공프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고를 할 그 점주의 매장에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어떤 고객층이 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고객층에 맞는 타겟별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네. 영유아 브랜드가 강남 한복판에 1억 원의 광고비를 쓰고 5개 광고를 하는 것보다 네. 100개의 그 산후조리원에서 음.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죠.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타겟 마케팅을 네.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게끔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커머스 업체라면 이 커머스를 통해서 또 매출도 창출하고 맞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적인 부분은 단순히 광고주 분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 네. 저에게 그런 공간을 내어주는 소상공인 분께도 그런 그 수익이 같이 쉐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조금 더 상생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임대를 하려면 이 점주들한테 일정 부분 뭐 수수료를 하든지 네. 이런 뭐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 팝업 스토어나 이 드럭스토어에서 이 할 때는 그냥 매출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네. 주다 보니까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수익화가 안 됐다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공프마켓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와 팝업 판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광고 매대에 따른 그 광고비도 함께 쉐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고정된 수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가 일어났을 때도 이제 그 판매 수익을 또 쉐어를 해드림으로써 네. 이제 그 매장 점주분들이 이제 권리를 조금 더 찾아드리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하고 네. 같이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 그 하나의 공간을 공품마켓에게 제공해 준다면 네. 그 월세를 일부 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판매되는 이 물품의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점주 입장에서는 거의 싫어할 이유가 거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제품을 갖다 놓고 팔리면 수익을 쉐어해 줄게라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또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광고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커머스 시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따로 이렇게 주목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온라인 비즈니스도 많이 해봤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 좀 더 주목하게 된 점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 트래픽을 만드는 그 비용이 지금 굉장히 레드오션화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는 굉장히 좀 거대한 기업들에만 그런 전유물이 되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오프라인 매장들 특히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던 소상공인 분들을 보면서 오프라인은 기존의 방문객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힘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브랜드들에게 설명을 하고 광고주분들을 설득을 하면 여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네. 그런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살리고 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딱 오프라인만 네.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외곽이나 이런 좀 유명한 식당을 가면 거기 가면 이렇게 뭐 고구마 과자라든지 맞습니다. 감자 과자를 이렇게 매대 앞에서 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그쪽 분야의 시장이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플랫폼화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저희는 그걸 양지 음지에서 음지에 있었던 건 양지로, 아니지만 네, 양지로 올린 양지로 거네요. 올렸고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네. 본인이 가진 공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네. 또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우리 공간에 그리고 그걸 활성화시켜서 네. 사회 전반적인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계기가 좀 궁금한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죠? 일단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그냥 일반 회사에서 좀 네.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팀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러던 차에 우연치 않게 공예 매거진을 예. 그 회사 퇴사를 하고 공예 매거진을 만드는 네.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제 공예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예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 네. 이런 것들을 텍스트와 사진으로밖에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무척 안타까웠던 찰나에 예. 이제 다행히도 한 5개 정도 카페에서 네. 협업을 해서 이 공예 도자기 작가분들의 제품을 그곳에 이제 비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간에서 저희가 가능성을 보고 네.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네. 다각화하고 피보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공예 매거진을 통해서 이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하셨던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영역을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과 브랜드를 매칭을 한다라는 그런 좀 그런 알고리즘적인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방송을 보고 공품마켓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공품마켓이랑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공품마켓을 그 카카오톡 네. 채널에 찾으셔서 네. 추가를 하셔서 거기에서 문의 주시면 아.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픈하신 플랫폼은 혹시 어떤 플랫폼이죠? 저희가 지금 그 공간 브랜드에서 원하는 공간을 찾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B2B 플랫폼을 오픈을 했고요. 예.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 상품이라던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예. 내가 원하는 타겟팅을 입력을 했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알맞는 공간을 자동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많이 이 구매하는 연령층이나 이 맞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매칭을 시켜줘서 맞습니다. 거기에 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품마켓의 성장 스토리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팀들의 팀워크가 네. 정말 단단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들 같고요. 근무 기간이 기신가요? 일단 저희 업력에 비해서 다들 좀 기신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파트너와의 그런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파트너와 그리고 공간 점주분들, 소상공인 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 관계 구축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피드백에 네.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난관이 자금적인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공품마켓의 이 투자 유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 약 16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시리즈 A를 저희 음.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저희는 작년에 이제 팁스에 선정이 되어서 네. 예, 올 작년 그 중반부터 음. 역삼동 팁스타워에서 네. 또 그렇게 입주를 해서 네. 그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렇게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것들로 저희는 이런 자금적인 부분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도 네. 유의미한 매출들을 예. 많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이 플랫폼 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그만큼 뭐 어려운 게 이 공급자도 모아야 되고 이 수요자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동안 초기에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창업 후 이렇게 느끼셨던 좀 난관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양 사이드 모두 다 저희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공간을 가지신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광고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브랜드 분들 그래서 이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랑 유사하거나 똑같은 그런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이 생태계를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하고 더 확장성 있게 구성을 할 것인가 네.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모범 답안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더 확장성 있게 만드는데 가장 저희가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네.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창업 후에 가장 또 의미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창업 후에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네.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꿈꿔왔던 공간에 네. 브랜드들이 유치된 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얼마 전에 탐앤탐스 전국에 있는 모든 탐앤탐스에 네,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저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네. 일단 탐앤탐스부터 먼저 진행을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탐앤탐스의 그런 좋은 매장들에 네. 저희 브랜드를 매칭시켜 드렸을 때 네. 그때 가장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 저희가 재작년에 조금 저희 회사가 좀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네. 자금적인 부분이라던가 예. 데스밸리가 그때 드디어 왔구나라고 아, 생각되던 때가 있었는데 작년 초에 다행히도 이제 팁스에 선정되고 하면서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네. 되게 꿈꿔왔었던 것들, 되게 네. 팀원들과 간절히 바래왔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네. 이루어졌을 때 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사례에서 그 탐앤탐스는 네. 그 다양한 각 대리점이 있을 텐데 이 네네. 대리점마다 그 광고하는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각 지역별로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품마켓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맞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공간을 모집을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네. 그 나오는 뭐 방문객 연령층이라던가 예. 그 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 네. 이런 것들과 이제 브랜드들의 타겟층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브랜드 니즈들을 매칭을 시키는 것이 이제 네. 저희의 사업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공품마켓은 서울이나 경기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좀 많이 있을까요? 일단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네. 제주도 가서 저희를 봤다라고 하는 저희 친구의 연락도 종종 받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 골목 상권들 내부에서의 그런 광고, 네. 지역 광고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들까지도 이제 네. 저희의 가장 큰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말씀하신 이 탐에탐스라는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다양한 공간 임대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뭐 사회적 기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확장성 있고 그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네. 그런 기업으로서 네. 저희는 사회적 기업도 무척 의미 있고 네. 소중한 기획이긴 하겠지만 네. 저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네. 저의 목표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의 경영 철학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저의 경영 철학은 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공간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네. 브랜드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거기에 네.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는 답이 구해질 거라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제 직접 많이 대표님이 나가셨을 텐데 네네. 현장에서 많은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그런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네. 브랜드의 애로사항들을 전 특히 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자기가 원했던 타겟팅이 아니다거나 뭐 이랬던 좀 문제였나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 오프라인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브랜드들이 특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 매스를 타겟으로 하는 네. 그런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 그런 5개 광고가 아닌 네. 그런 5개 광고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네. 조금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단순히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중소 영세한 브랜드와도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왔었고 네. 특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네.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또 그건 또한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상공인 분들도 많은 비용적인 부분, 고정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서로 상생을 하는 것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면서 이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1등하는 그런 공포마켓이 되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